네, 안녕하세요. 이천호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스포츠 인문학 TV 스포츠 경험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험을 통해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스포츠 경험과 행복의 연관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프랑스의 여류 철학자이신데요. 시몬드 보부아르, 보부아르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1940년 때 32살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32살 때 보부아르가 파리의 뒷길을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셨는데, 근데 이때는 보부아르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책도 내지 않았고, 사르트르의 그냥 친구 이상의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녀는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을 아주 만끽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죠. 나는 자전거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을 많이 해방시켰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여성에게 자유와 자립의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보부아르에게 자유를 선물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그 속박이 존재할 때 보부아르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유감과 행복감에 대한 그런 철학을 생각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스포츠 경험이 행복감을 강화시켜준다는 근거는요, 코넬 대학의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시죠.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팀이 연구한 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소유물은 비교 경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경험은 비교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경험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요, 타인과 비교가 가능하죠. 내 차 다른 사람 차는 이래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소형차를 타는데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민철이가 벤츠를 탄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뇌 자체가 여러 가지로 그 비교를 통해서 기분이 나빠요. 근데 스포츠 경험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주관적인 산물이에요. 같은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 하더라도 둘이 느끼는 점이 다릅니다. 실제 코리안 시리즈 경기 후에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웃었던 포인트, 좋았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듯 경험은요, 같은 경험을 해도 비교 불가능이다. 둘째는 경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나의 세계는 넓어지고 인지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해 연구년 동안에 북유럽에서 몇 주 지낸 적이 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북유럽의 사우나 문화, 술록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들도 먹어보면서 그들의 문화에 다가가다 보니까 북유럽 특유의 생활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책에서 느꼈던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북유럽 사람들, 북유럽 문화를 인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저의 경험이 바로 북유럽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경험은 이야기할 스토리텔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갔었던 바르셀로나 캠프뉴 구장이나 양키스 스타디움의 양키스 박물관, 이러한 것들을 갔다 왔던 경험은요, 제가 축구나 야구 강의할 때나 이럴 때 반드시 얘기하는 이야기거리이자 케이스스터디입니다. 행복은요, 이야기거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스포츠와 관련된 수많은 경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설득하게 되고, 또 저는 그 이야기 동안의 즐거움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영화 아시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조금 오래돼가지고 우리 젊은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그 주인공인 이 키팅 선생님이 보딩스쿨, 거기 이제 배경이 미국의 보딩스쿨인데요. 보딩스쿨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현재를 잡아라. 그 현재를 잡아라라는 뜻이 바로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래서 이 카르페 디엠을 강조합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과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은 바로 현재를 희생하게 만들고 자기 삶을 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바쁘다고 운동을 등한시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운동은요, 가장 빠르게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매체입니다. 한강 둔치를 30분만 뛰면 생각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의 그 머릿속도 금세 비워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포츠 경험에 대한 중요성, 스포츠 경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 어떻죠? 우리 스포츠 인문학TV에서 아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행복인데요. 행복에는 방향이 여러 가지예요. 행복에 들어가는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차, 어떤 사람한테는 친구,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은 운동이다.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들 혼자라도 하는 운동은 행복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침에 집 근처 한강 둔치를 걸으면 소확행이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찰랑거리는 강의 그 작은 물결을 감상하고 하늘에 조각구름도 구경하면서 요즘 봄에 개나리 진달래의 그 개화 현상을 느끼는 삶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과연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현재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오감을 열어놓고 사는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경험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포츠 경험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스포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집니다. 스포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만의 굳건한 세계를 가질 수 있어요. 자기만의 굳건한 세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중심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때 내 삶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 스포츠권 또는 관중 스포츠로 한국 시리즈를 보고 우리 농구 경기를 보러 가건 무엇이 되건 간에 이 스포츠 문화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얻는 그 스포츠 경험은 바로 여러분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 인문학은 이 위대한 스포츠 경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스포츠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이 운동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감사합니다.